요즘 뉴스 보면 탈세계화라는 말 정말 많이 들리죠? 꼭 세상이 갑자기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흐름의 진짜 모습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텐데요. 이 탈세계화라는 현상,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힘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불과 몇 달 사이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두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었죠. 이 두 사건 때문에 탈세계화라는 좀 어렵게만 들리던 단어가 갑자기 우리 코앞에 현실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였어요. 세계화 시대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요. 네, 바로 이 2016년의 정치적인 충격. 이게 바로 우리가 탈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 정치적인 사건들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고 사실 그 밑에는 훨씬 더 크고 오래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탈세계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반대편, 그러니까 세계화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해요. 도대체 지난 수십 년간의 세계화는 과연 모두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계화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달콤한 열매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진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세계화의 양면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자, 승자를 볼까요?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더 싼 물건을 살 수 있게 됐죠. 이건 분명 좋은 점이에요. 하지만 패자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이분들은 값싼 수입품이랑 경쟁하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월급이 오르지 않는 현실에 부딪혀야만 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런 불평등 때문에 세계화는 무조건 좋은 거야, 자유무역은 모두에게 이득이야 라고 믿었던 수십 년간의 단단한 합의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퍼져나간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제 숫자를 한번 볼까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데이터를 보면 세계화의 열기가 식기 시작한 건 2016년보다 훨씬 더 이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6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세계화가 정점을 찍었을 때 전 세계 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했던 비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요. 1970년대에는 고작 20%였거든요. 그게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60%까지 갔다가 2010년대 들어서 딱 멈춰버린 겁니다. 마치 전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요. 이건 정말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였죠. 이게 비단 무역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중요한 무역 협상은 진전이 없었고요. 국경을 넘나들던 돈의 흐름, 즉 자본 이동은 2007년에 정점을 찍고 무려 3분의 2나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이동, 이민도 전 세계 인구의 3% 수준에서 더 이상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역, 자본, 사람, 세계화로 움직이는 세계 엔진이 모두 식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2016년의 정치적 사건들은 탈세계화라는 불을 처음 지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이미 타오르고 있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정치가 경제의 변화를 따라간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봤으니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 다들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끝났다기보다는 모습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확실한 건 과거처럼 아무런 제약 없이 마구 달리던 그런 초세계화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과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얼마나 더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 세계화를 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관리하고 그 혜택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 바로 이게 새로운 숙제가 된 거죠. 그래서 세계화의 다음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예전과는 분명 다른 규칙, 다른 속도로 움직이게 될 텐데요. 그 새로운 판 위에서 우리에겐 어떤 기회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